3일 남았다. 네, 무엇이 3일 남았느냐 보겠습니다. 안철수, 이준석 찾아가 함께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단일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안철수 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주변에 취재진이 쫙 깔리고 학생들도 모두 이 두 사람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 모두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요즘 계속 학교 식당을 찾아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여길 찾아왔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아이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즘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 하면 연관 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종의 조언 겸 부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최종 판단은 이준석 후보가 하겠죠. 안철수 의원께서 언제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상의 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요즘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면은 또 안철수 후보님인데가 허허허허라고 얘기하면서 나름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요지는 지금은 제가 안철수 위원장과 뭐 상의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지금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인호 의원님, 이준석 후보 완주할까요? 안 할까요? 뭐 완주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만 단일화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서 그 가능성이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단일화 조건을 그럼 뭐라고 보실까요? 뭐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내려가고 김문수 후보가 더 올라가면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면서 완주해서 향후 그 보수 정치권의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지겠다라는 네. 자기의 이제 그 복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지금 한 7% 내외에서 한 3%, 5%로 떨어진다면 그 뒤에 뭐 보수 정치 재편의 주도권도 못 쥐고 본인의 그 존재감이 더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돌아온 왕자가 되어라. 당신은 원래 쫓겨났으니까 쫓겨난 왕자에서 다시 돌아온 왕자가 되라. 그래서 당권에 도전을 해봐라. 우리가 밀어줄게. 그 말은 한동훈 대표에게는 절대 당대표 줄 수 없어. 라는 국민의힘 주류 친윤 세력들의 판단이 있지 않겠나.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네. 지지율이 낮아지는데 다음 국민의힘 당권 가능성 있어. 만약 이렇게 판단하면 극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제가 충고를 하나 드리는 것은 네. 이준석 후보는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주도했습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최근에 확립했는데 다시 친윤이 주도하는 국힘에 들어가서 과연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와 맞는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김문수와 단일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로운지는 저는 아닐 거라 봅니다. 지금 말씀에 이준석 후보가 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조건이라고 함은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확연히 올라가던가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힘으로 자신이 만약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자신이 당권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된다 그러면 돌아갈 텐데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근데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갔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안철수 위원장과 이준석 후보는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이른바 복국집 사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23년이었어도 2023년 11월 네. 국회 앞에 한 이 여의도의 복국집에서 두 사람 이 파티션만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서 같은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밥을 여기도 기자들하고
여기도 기자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밥 먹었는데 자꾸 누가 내 욕을 하더라. 그래서 보니까 목소리가 안철수 당시 의원이었더라라는 거에서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식사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내가 틀린 말 한 건 없지. 모두가 이준석 싫어하거든. 이런 얘기까지도 뒤에 덧붙였었다. 근데 이런 얘기로 해서 사실 그 당시 신경전이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김성태 의원님 또 굳이 왜 또 안철수 후보가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번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이나 경선 이후에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자체를 갖다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건데, 즉 저 노력은 이제 당의 주류로 본인이 서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안철수 의원 간에는 참 악연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게 20대 아마 19대 뭐 국회의원 총선 노원에서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연을 벗어 던지면서도 지금 뭐 이렇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그냥 유세 현장에 학식까지도 같이 찾아가는 것은 본인이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뭐 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정치 조금 좀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안철수 의원처럼 이렇게 단일화에 정말 박식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정치인 역대 없습니다. 이건 박원순 전 고인이 된 서울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단일화의 중심에 섰던 6번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경험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든 본인도 나름 이준석 후보의 막판 단일화만이 막 우리가 뭐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나름 애써주시는 모습 감사하죠. 네. 지금 그만큼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도 지금 당 내에 뭔가 좀 역할을 하고 이 주도권을 갖고 좀 움직이려는 이 주류 세력으로서 좀 안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일환이기도 하고, 지금 그만큼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절박하기도 하고 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안철수 단일화 구애에도 할 얘기 없는데요. 라는 게 사실상 요지였다라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선을 그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 위원장한테는 선을 그었는데 이준석 후보를 만난 사람이 안철수 위원장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누가 만났느냐? 사진 같이 볼까요? 여기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어제 이준석 후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밝은 모습인데 같이 지금 뭐 셀카를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셀카를 찍은 이 상황. 그러니까 어제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두 사람 다 초대가 돼서 가다 보니까 행사장에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기자들 물어봤겠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아직 언론에 뭐 공개할 정도의 수준의 대화를 나누진 않았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시는 가치나 공약이나 저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이나 가치나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더 혼나야겠네요, 진짜 이거 진짜. 오늘 김용태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또 우리 만나면 늘상 통상적인 대화를 했고,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형님 내심으로는 단일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그냥 워딩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아닌데 이랬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 뭐라고요? 내가 검토한다고 그랬다, 고민한다 그랬다고요? 더 혼나야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김용태가 형님 내심 단일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서 내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에 일단 이준석 후보는 아유 단일화 생각 없어요 라는 내용과 함께 최인호 의원님 보면
혼나야겠네. 형님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닌데? 라고 반말로 대답했다라는 것까지도 좀 같이 얘기에 담았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우선 뭐 혼나야 된다를 뭐 연거푸서 하는데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국민의힘의 당 대표격이지 않습니까? 공인에게 사적인 어떤 과거의 연을 앞세워서 그렇게 뭐 표현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김용태 의원이나 또 여러 안철수 의원이나 뭐 또 이준석 측근에게 또 다른 사람이 찾아가고 지금 이준석 심기관리에 막 완전 입체적으로 나선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뭐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니 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뭐 주장하는 게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화의 명분을 거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탄핵을 당해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입장, 또 앞으로 또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를 위해서 이 쿠데타 세력과는 어떻게 전련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선의 후보로서의 입장이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는 줄곧 개헌 반대, 탄핵 주도,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아주 그 원천적인 차별을 해왔는데 그것이 입장 차이가 없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친윤석열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 보수 아스팔트 세력을 의식해서 전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같다? 단일화 명분이다? 이거는 전혀 아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이런 꼬임에 빠져서 네. 정말 야합에 가까운 본인의 그 최근의 정치 행보와는 전혀 다른 단일화를 해낸다? 명분 없는 단일화? 그것은 이준석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틀린 것 같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 아닌 걸로 아는데 왜 같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받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신문 기사 같이 볼까요? 김문수 어떻게든 단일화, 이준석 측 친윤 당권 준다며 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기서 말하는 이준석 측 누구냐?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SNS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단일화하자고 전화를 정말 저한테 많이 합니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인데 뭐라고 하냐면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 먹어라.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전제는 늘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거다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하고 대신에 대선 끝나고 당권은 이준석 후보가 여기 지금 뭐 당을 먹어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이런 움직임 실제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애가 타니까 이제 뭐 안철수 의원처럼 직접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제 행사장에서 이제 또 한때는 천하용인의 멤버였던 또 우리 김용태 또 위원장과 또 이준석 후보 간의 그런 회동을 통해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뭐 친분을 서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 단일화는 저렇게 뭐 공개된 석상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단일화는 정말 막부에서 뭐 긴밀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되는 게 단일화인데, 하지만 애들은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유세 활동을 마치고 밤늦게는 자신의 또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언해관에 가요. 그럼 언해관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친윤 인사들이 일부는 찾아가서 아하. 대표님 단일화 하시고, 또 지금 이동훈 이제 선대위 공보단장 이야기처럼 네. 와서 우리 당권도 확보하고 좀 우리랑 같이 하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동훈 선대본의 공보단장이 저는 뭐 내용을 SNS에 올린 저 자체는 지금은 단일화에 의지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23일 날 그러니까 이제 2차 TV 토론 이후에 국민 여론이라든지 또 변화된 우리 국민의힘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여건이 과연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맞다. 이준석 후보가 유세를 마치고 회관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 맞는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다는 얘기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라는 단호함의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준석 후보 SNS에 오늘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이제 전화 어렵습니다. 다들 정치공학적인 어떤 단일화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불필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전화에 대해서 오늘부터 수신 차단합니다라고 오늘 SNS에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나한테 단일화의 디귿자도 꺼내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정치공학 단일화 선거는 이준석, 국힘은 선거비 탓 하차 기대. 최인호 의원님, 네. 사실 대선이라는 게 총선, 네. 모든 선거는 돈이 좀 들긴 드는데 네. 대선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비가 있는데 10%, 15% 돼야 10% 돼야 절반이라도 보전받는데 괜찮나? 결국 하차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 후보는 지금 뭐 유세차도 없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수십억 정도 수준의 선거 비용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 도움 없으면 선거운동을 못 할 정도로 돈을 안 쓰는 선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뭐 10% 이하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에는 타격이 없고 본인의 금전적인 손해도 없다 하는 식으로 다 맞춰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수백억씩 드는 그런 선거운동을 펼친다면 분명히 이제 부담이 될 것이지만 그것은 단일화의 어떤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이제 밝혔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당권 줄 테니까 다시 들어오세요. 네. 우리는 친윤들은 절대 한동훈은 다음에 대표로 시킬 수가 없어. 그래도 당신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구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권을 미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의 미래는 윤석열과의 철저한 그 차별화에서 나오는 것이지 김문수 후보, 친윤 후보와의 그런 단일화 속에서 정치공학적으로 해봤자 시너지도 없을 뿐만 아니고 대선에도 못 이기고 본인의 이미지나 정치적 미래도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단일화는 절대 해소도 안 되고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단일화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단일화는 이 투표용지에 인쇄가 들어가는 25일 전 24일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포함해서 딱 3일 남았습니다. 단일화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좀 주목이 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